한 인물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밝히면서 시작되는데요. 파고들다 보니까 국군정보사령부에 전직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까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궁금해했던 이 복잡한 연결고리들 하나씩 따라가 보죠. 네,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의혹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과연 한 개인의 뭐랄까 돌출 행동이 맞냐는 거죠. 배후에 거대한 조직이 있는 건 아닌지, 각 인물과 기관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그 의미를 짚어보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이야기의 중심 오 씨라는 인물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대통령실 근무 이력이 있고요. 에스텔 엔지니어링이라는 무인기 제작사 이사였고 인터넷 언론사도 두 곳이나 운영했네요. 바로 그 시점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오 씨가 이사로 있던 그 회사가 드론 작전 사령부가 만들어진 지 딱 21일 만에 설립됐거든요. 아, 21일 만에요. 정말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자료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 개인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부터 갑자기 판이 확 커지네요. 국가기관, 그러니까 국군정보사령부가 등장합니다. 자료에 따르면 정보사 요원들이 오 씨랑 여러 번 만났고 심지어 활동비까지 줬다는 정황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오 씨가 운영하던 그 언론사 자체가 사실은 정보사의 가장업체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가장업체요. 위장회사라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언론사지만 실제로는 정보 수집 같은 비밀 공작을 수행하는 팀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오 씨의 대북 무인기 활동이 이게 개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정보기관의 공작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사건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는 주장인데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그 연결고리로 한 인물을 지목합니다. 국가안보실에 파견됐던 북파공작원, HID 출신의 오모 중령입니다. 아, 그리고 오 중령이 오 씨와 정보사를 연결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오 중령의 보고 체계더라고요. 자신의 직속 상관을 건너뛰고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이던 김태우 차장에게 직접 보고를 했다고요? 네, 이건 일반적인 지휘체계에서는 사실상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렇죠. 정상적인 지휘 계통을 벗어난 일종의 비밀 보고 라인이 존재했다는 뜻입니다. 공식 기록에 남지 않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정보가 오갔을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결국 모든 화살이 김태우 전 차장을 향하게 되는 거군요. 자료는 김 전 차장이 대통령실에 있을 때부터 이미 오 씨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서들이 여기서 굉장히 무거운,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이번 사건이 어쩌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일 수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거든요. 와, 전쟁이요? 네, 최근에 국방부 장관이 정보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고 또 마침 오 씨의 언론사 두 곳이 갑자기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 이런 의심을 더 키우고 있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료가 그리는 그림은 이렇네요. 한 인물의 대북 무인기 사건으로 시작해서 이게 드론 회사, 정보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가안보실 최고위층까지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구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가 남기는 가장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태우 뒤에는 아무도 없을까? 이 사건을 계속 지켜보면서 당신이 앞으로 밝혀내야 할 더 깊은 진실이 무엇일지 고민하게 만드는 한마디입니다.